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크게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도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46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은 좀 소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번씩만 손대고요. 또 구정 지나고 나면 저절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절반은 또 올라올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도 10종목을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어때요? 잘 단돌이 해가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산에 대해서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수익률이 가장 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불리하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계산을 잠깐 녹화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좀 해봤는데 통상 한 12% 이상 정도는 수익을 또 만들어내셨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그 정도 만들어내셨으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제가 어떻게 우리가 드리블을 해나갈 건지 한번 다시 의견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심리적 안정까지 제가 서비스해드리고 편안한 시모스 침대보다 훨씬 더 좋은 편안한 투자를 갖다가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하면 머니케어 뉴스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를 즐기시려고 그러면 케어맨 클럽에 가입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브리핑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살짝 왜 오늘 버벅거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목표가가 보통 100만원 정도까지는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지금 90한 6만원, 7만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수익 실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치고 올라가다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항상 두 번째 기회는 있다. 수급을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고점을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제가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수급 변화를 갖다 체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연습들은 좀 해두시면 아마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뭐합니까? 매물과 매수가 비율이 적정하게 맞아 떨어져야지만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보통 보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매물량이 보통 5배 정도나 3배 정도 많을 때 계속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전에서 적응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연습들은 좀 필요하다. 어쨌든 2024년 들어서 우리 손절없이 44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요. 2월달은 10번째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2월달 목표는 1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5개는 뭐 구정 지나서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5개 정도 더 만들어낼 수 있고요. 3월달에 우리가 또 기가 막힌 또 랠리를 또 진행할 준비를 또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진행해 가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면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도둑놈처럼 때려잡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수급 현황, 또 유동성 이런 부분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동성을 활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목별 비중이 O자가 아니고 이게 Shift를 눌러야 되는데 항상 에러가 납니다. 종목별 비중 10%인데 대형주이기 때문에 일반 종목보다는 2배 정도는 된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할 땐 그 정도 마인드는 또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0% 이상 상승을 우리가 보이고 있고요. 잘 또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목표가는 21장 여기 21층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또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여기 복잡한 좀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잘 또 중간에 잘 올라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전반기죠.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도 가끔은 이렇게 올라타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자신 있는 것들은 하고요. 자신이 없고 소소한 것들 다, 어떻게 다 세상 것들 다 우리가 즐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냥 개별 플레이 할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갑자기 뭐 급등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같이 즐겨 나가기 전에 항상 우리가 시장 환경이나 내용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라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고려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힘들게 하면 뭐합니까? 저는 드리블 하기 힘든 거 있잖아. 하기 싫어 그냥. 귀찮아.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계좌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직전 100일 동안 제 계좌는 단 한 번도 파란불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럴 일도 없고요. 뭐 사실 그 전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밸런스 시트를 상당히 중요하는데요. 저는 일리간 밸런스 시트를 마이너스로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기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뭐 수익 많이 날 때 조금 뭐 소소한 것들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빨간불 밸런스 시트를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항상 계좌에 있는 것들은 좌변 쪽은 항상 마이너스가 있고 우변 쪽에서 제가 통장에 쌓여 있는 것들은 계속 빨간불이 뜨게 될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즐겨나가는 주식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안 해보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기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잘 또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명절 앞두고 나서 또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 계속 자변은 우리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아요. 왜? 계속 뽑아내잖아, 수익을.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가본 같은 경우는 뭐 글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계속 공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LNG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조금 뭐 선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잡다한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적인 특히 이제 미국발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한테 안 주면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놓고 특히 조선이나 원전 이쪽을 한국에다 안 준다고? 그럼 우리도 못하지. 뭐 그런 내용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타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너스 알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가면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4분기 실적 나온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해 LNG 그 뭡니까 선박 수주가 적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올해 수주량이 잘 터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로 나온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조선 쪽에서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 빠이빠이 해야지. 기대감도 없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들은 어떤 미래의 희망, 꿈,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 뭐 빠이빠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캐펙스만 보자. 그리고 우리가 뭐 전력 설비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뭐 우리가 조선 이런 것들 같은 게 계속해서 뭐 합니까? 예, 수주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고 미래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 방산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들어오다가 주춤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올라올 놈들은 때가 되면 다 올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저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좀 비중이 조금 늘었죠. 근데 저는 50%까지 가는 거 과거부터 이야기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종목 가지고는 충분히 드립을 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지지선 라인이 이 라인인데 여기서 계속 또 공방 치고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릴 만한 환경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 선 라인에서 계속해서 공방치고 있는 거고 우리 평단가가 절대로 경쟁력이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뭐 다시 우리가 BEP 도달하는 구간까지 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비중 몇 퍼센트 줄인다고요? 예, 20% 다시 줄여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구정 지나고 나면 거긴 일단 올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도 살려내야 되거든. 이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냐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현금 밸런스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BEP 도달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20% 뽑아내고 나면 이건 대형주잖아. 그러고 나면 여러분 비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주가가 좀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돈을 또 투입을 해서 평단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골고루 먹고 골고루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먼저 치고 올라가 줘야지 조선기자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전방에서 수주를 받아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가셔야 되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임스는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볼 게 없었어요. 왜? 중간에 지금 그죠?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한 사람 대주주가 지금 약간 블록딜을 좀 진행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눌렸죠. 그 사유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통 근데 그런 것들에서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장의 환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이 종목 가지고 제가 비중 한 번 더 조절할 거예요. 지금은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도 조선 기자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HD 한국조선에 올라가고요. 거기서 좀 비중을 좀 덜어내고요. 그리고 또 수익이 나오는 종목 한두 개 나오겠죠. 한국커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쯤 되면 이제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평단 조절할 때가 조금 되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시점을 좀 봐야죠. 미리 에너지 쓰고 한참 기다리는 것들보다는 천천히 좀 가면서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 정도 구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 17,500원에서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한 3,400원인데 한 1,700원 정도 낮추면 여러분들 뭐 크게 부담이 될까? 2만원 선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업황이나 수주가 들어오면 저 221 라인, 이 라인 정도는 윗단으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금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만 원 언더로 맞춰놓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에너지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충분히 뭐 이건 또 스몰캡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전자 비중처럼 막 거기 비율대로 들어가서 무식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종목은 조선기자재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이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여기 라인까지는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가 결과적으로 무너진 자리거든요. 이게 뭐 회사가 나빠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놀란 거야. 뭐 또 블록들이 있고 뭐 블록 하여튼 요즘 같은 이상해요. 요즘 떨어지면 한번 콱 오버행 떨어지고 뭐 블록딜 나온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고 글쎄요, 왜 그런 것들에,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또 잘 우리가 해석해 가면서 활용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또 개인적으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블록딜은 뭐 또 아무나 하냐. 사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업황은 괜찮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쪽 관련된 종목에서 한 4, 5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익 얘네들이 올라올 때 우리 한 번에 또 쭉 한 4, 5 종목 수익 나지 않겠어요?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저는 조금 있다가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던 4종목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뭐 글쎄요 저는 뭐 여기 60, 121 라인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매수세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계속해서 매물을 던져놓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다시 매수 들어오는 그날을 생각해 보면 그날이 우리가 다시 에너지를 쓸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이 돈을 쓰는 건
다 오니까 그냥 들어오진 않거든요.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종목의 연기금이 추가로 매수를 안 하겠어요? 걔들도 매도 쳤는데 하겠지. 그러니까 그 점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언제 어느 점에 들어올 때 10만 원에 들어올지 아니면 11만 원에 들어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때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해주면서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페타제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계좌를 보시면서 지금 마이너스 5%야 뭐 짜증나 이렇게 하고 계실 겁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충분히 예를 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한 건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익혀나가야 될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인이 결과적으로 지금 지지선 라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크로 악재가 없다면, 만약에 매크로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뭡니까? 이때는 뭐 그냥 바로 그냥 컨빅션 바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내고 눌렸잖아요. 눌렸으니까 이제 초병 보낸 거고, 또 아래쪽에 좀 더 눌리면 평단 조절 한번 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뭐야. 최대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단가 맞추고, 뭐, 그다음부터 올라가면 땡큐, 아래쪽에 들어오면 또 한번 단도리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한 번 매수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간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다 해서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그럼 대부분 그렇게 습관이 들면 말이야 드립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 주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뿐이고 그걸 두고 제가 케어링 서비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살아가면서 시장 상황만 나쁘지 않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S&T 다이내믹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무슨 이 회사도 자사주가 많이 보유한 회사인데 상법 개정 이슈가 전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알고 있어. 선수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자금 들어오는 것이 사실 그렇잖아요.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ETF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섹터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S&T 다이내믹스는 비중이 적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선수들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수렴은 다 해가지고 조금 비중을 갖다가 13%좀 야리무리하긴 한데 제가 볼 땐 미리 또 무리수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살짝 아래쪽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또 상황 봐가지고 비중 10% 정도는 업사이드 올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안 좋은 거랑 그죠? 기대치만 못한 거랑 S&P 다이내믹스랑 뭔 상관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K9하고 K2에 들어가는 거, 파워팩, 그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주량이, 결과적으로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로템 수주 딱 하나 터지잖아요. 모로코께 터지든 루마니아께 터지든 뭐 하나 터지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겠지. 그 점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로템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슈적으로 보면은 저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지지선 라인은 여기 이 정도고 그리고 여기서 눈치 다 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별로 긴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린 얘기는 또 이야기 드리긴 좀 귀찮고 그래서 다른 관점을 좀 이야기 드려보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렴 다 되어져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보면 우리가 비중 확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결정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생각에는 오히려 눌릴 땐 또 확실하게 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좀 매수를 좀 확실하게 하지. 내려올 때는 말입니다. 딱 그죠? 지지선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매수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평단 섞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환경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그만큼 또 괜찮은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고속철도 부분도 동사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 보면 AI 솔루션이나 디펜스 솔루션 양쪽에서 좋은 또 앞으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 하단 쪽에 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매수를 해주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장은 하지 말고 시간을 좀 줘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리콘2 같은 경우 제가 여기 장대 양봉으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이 아래쪽에서 양봉 보고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중 확대하면서 평단 낮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 이슈 절대 아니다. 이것은 뭐 한다? 앞으로 1분기.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리콘투가 거래하는 곳이 어딥니까? 예, 조선미녀 아니겠습니까? 조선미녀 요번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가끔 버벅거림이 있는데,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슈를 타고도 조금 더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점 생각해 보시면, 꼭 그런 거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 2분기 정도 가면서는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달에 좀 재미를 보는 걸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전략상으로 좀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일단 초병을 잡았는데 여기서 또 한번 잡을 수도 있어요. 무식하게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 왜?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것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실적으로 다 올라왔냐? 그건 아니에요. 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멈춰 있어야 돼. 그죠? 이미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로봇 테마라든지 또 이런 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약에 현대 쪽을 투자한다 그러면 현대차도 얘가 눌리면 같이 다 눌릴 거고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라고 하면 모비스로 와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고 뭐 그런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슈를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거래하나, 모비스 거래하나, 그게 그건데, 그래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눌리면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땡큐 할 만한 것들은 얘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얘로 하는 거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테마가 딱, 그게 엉키잖아요. 그럼 주가가 확 내려갈 수도 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한계가 더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순환 뭐 출자 구조, 이런 부분에서도 다 생각해보면, 모비스로 가는 것이 우린 또 시니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뱃돈 이야기 하다가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세뱃돈 주는 쪽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받는 쪽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나이 또래니까 이런 거 하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즈 오늘 마지막으로 선정한 종목이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여기 갭이 좀 있는데 이 아래쪽이 라인 있잖아요. 60일 라인 쪽 여기 근처 들어오면 비중 확대고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땡큐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누가 LG가 오를지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세상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LG전자가 그렇게 하루에 18% 이상 오르는 거 전 처음 봤어요. 물론 과거에는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럴 일도 다 있네요. 뭐 세상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테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물론 최근에 또 최근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로봇 테마 부분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쌀 때만 사주면 돼요. 지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텀 보이시죠? 예, 이거 계속 이런 텀으로 갈 거예요.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또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내려오면요, 잘 또 안 내려가. 그 점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요. 잘 관리해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브리핑 시간, 그리고 여러분 상시 브리핑을 서비스 받으시려면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봄쓱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
누군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